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11월 2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재수감됐죠. 대법원에서 17년 형이 확정돼서 재수감됐습니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지휘했던 사람은 윤석열 현재 검찰총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이 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과거 정권 인사들을 줄줄이 수사하고 기소를 했죠. 그 중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는데, 자, 공교롭게도 오늘 이명박 재수감된 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범야권 주자 중에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지지율에 비해서 제일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범야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지를 했었던 보수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범야권 주자 1위로 압도적 1위가 됐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일단은 반문재인 정서를 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구도의 상수가 됐고 상강에 딱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은 어쩌면은 윤석열이 조만간 자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이낙연까지 제치고 전체 1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얼미터죠.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일 30일 2,576명 전국 성인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 윤석열 총장 17.2%나 나왔습니다. 17.2%. 며칠 전에 RN서치 조사에서 15.1%가 최고치였죠. 그런데 오늘 발표된 데 따르면 17.2%. 한 달 사이에 6.7%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은 둘 다 21.5% 공동 선두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이낙연과 윤석열의 격차 불과 4.3%포인트 안에 들어갔습니다. 4.3%. 이것은 거의 턱 밑까지 추격을 한 것이죠. 지금 사실상 상강 구도를 형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있으면은 윤석열이 이재명, 이낙연을 제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기에 충분한 그런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의미가 있는 것은 다른 야권 대선 주자와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한교안, 원희룡, 유승민 이렇게 쭉 지지를 받았는데 전부 5% 이하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거기보다 3배 이상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보면은, 다른 주자들은 어떤 특정 세력, 또 아니면 지역, 계층, 연령대 이렇게 쏠려 있는데, 윤석열 지지율은 지역과 연령, 이념과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지금 고루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효과, 윤석열 현상,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특히 지금 보면은 이낙연과 이재명은 하락세입니다. 하락세인데, 윤석열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대권 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이낙연 같은 경우에 가장 높았을 때가 무려 40.2%입니다. 자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40.2%. 언제냐 하면은 4.15 총선 거물어봅니다. 본인이 종로에 출마를 하고, 막 바람을 일으키고, 그때 40.2%인데, 지금 6개월 사이에 21.5%로 떨어졌죠. 반타작 났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 4.15 총선 이후에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40.2에서 34, 30, 25, 24, 22, 21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락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은 가장 높았던 때가 언제냐면은 23.3% 받았는데 8월 달입니다. 8월 달 그때는 무죄를 선고받았죠. 대법원의 무죄를 선고받아서 상당히 날개를 단 그런 상황에서 23.3%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2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고, 윤석열 총장은 6월 달에 처음 이름을 올렸는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대상자로 그때 10.1%를 했고, 그 다음에 계속 1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0% 이상으로 올라갔고, 지금 국정감사에서의 작심 발언 그 효과로 지금은 17.2%까지 올랐으니, 지금 윤석열은 계속 오를 일만 남았고, 이재명, 이낙연은 떨어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데드 크로스가 되고,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대선주자 1위에 오르는 그런 현상이 조만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의 지지는 왜 올라가고 있을까? 자, 일반 여론 분석가들이나 또 언론, 또 이 정치평론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이니 거기에 동정론이 일고 있다. 또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 감찰권, 지휘권을 막 휘둘러서 윤석열을 고립화시켰고, 그러다 보니 윤석열이 좀 그 피해자 이미지가 있다. 그런 면에다가 또 하나는 범야권에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 뜬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만고만합니다. 지지율이 한철수, 홍준표, 오세훈, 한교안, 원희룡, 유승민 다 고만고만하죠. 그런데 그것을 치고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이 뜬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맞죠. 그런데 그것은 외적인 요소입니다. 윤석열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외부로부터의 요인이죠. 자, 그렇다면 윤석열의 개인기, 윤석열의 정치력, 이런 것은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윤석열의 정무적 감각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정치력은 어떨까? 권력 의지는 어떨까? 저는 정치력도 뛰어나고 권력 의지도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윤석열 총장이 이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 이런 데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또 특히 정치 시사 유튜버들이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까지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 그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것은 권력 의지와 좀 상관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권력 의지는 있는데 그것을 실행해 나갈 정치력은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겠죠. 작년 7월 이미 심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그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수사 잘했다고 검찰총장 시켰죠.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윤석열은 예나 지금이나 검찰 때나 지금 때나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그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때 한 말, 작년 7월입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예나 지금이나 나는 정무적 감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무적 감각이 없고 그냥 이 고지고대로 원칙대로 수사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발언 때문인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그런 평가를 합니다. 정무적 감각은 없고 그냥 검사니까, 천상 검사니까는 수사만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 평가할 때 언급하는 사례가 하나 있죠. 작년 10월 17일 국정감사입니다. 1년 전 국정감사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해 드렸는데 1년 전 국정감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 여당 의원이죠. 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 준 정부는 어느 정부냐? 자,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으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검찰총장 시킨 지 한 3개월 만이니까 문재인 정권이 당연히 문재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답정너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그때 망설이지도 않고 이명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명박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깜짝 놀랐죠. 윤석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명박 정부 때 내가 대검 중수부과장,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다. 당시 대통령 측근들과 형, 이상덕 전 국회부의장이죠. 형을 구속을 했는데도 그때 당시 청와대로부터 별 관여가 없었다.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걸까요? 이것을 다 두고 다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때 대답을 그렇게 하니 깜짝 놀란 건 물어봤던 이철희죠. 이철희 의원. 당연히 문재인 정부라고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라고 하니까 그런 답변을 놓으니까 서둘러 막 씁니다. 자, 총장 좋다, 다른 얘기 하자, 이렇게 서둘러서 피해가 버립니다. 그때 그것을 두고 많은 언론 기사들이 정무적 감각이 있었다면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정무적 감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정무적 판단을 깔고 한 발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국정감사 때, 올해 국정감사 때 그 이야기를 했죠. 그때 국정감사가 10월달에 열렸는데, 작년 10월달에 열렸는데
며칠 전에 국정감사에서 작년 8월달 이야기를 합니다. 8월달에 조국 일가 비리와 관련해서 조국 집을 압수수색을 한 그날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좀 조국 좀 선체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압력이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생각이었겠습니까? 청와대로부터의 압력이죠. 그 압력을 받은 그 시점에 잠시 한두 달 후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그 이야기는 할 수 없었던 거죠. 문재인 정부가 제일 그 중립성을 보장한다. 왜 그러냐면 본인은 그때 정무적 판단으로 본인과 문재인 정권이 대치를 할 것이라는 걸 예감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대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문재인 정부가 제일 중립적이다 이야기하면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그 말에 내내 빌미가 되겠죠. 뒷목을 잡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라고 이야기 못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벌써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외압이 청와대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남은 사람은 박근혜와 이명박인데 박근혜 이야기 할 수가 없죠. 본인이 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는데 일조를 했는데 그 이야기 할 수 없으니 이명박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본인이 문재인 정권과 대치할 걸로 판단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상당히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거죠.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서 지금은 결국 자기 유력한 대권 주자로 서 있으니 엄청난 정치력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과 이제 대치를 하게 됐죠. 그 이후에 대치를 하게 됐는데 대치하는 국면에서도 아주 타이밍에 정치를 한다. 만약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타이밍을 적절하게 조절해가면서 물러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튀지도 않고 본인이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게 존재감을 알려왔죠.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 달에 취임을 해서 인사권 발동을 해서 가까운 검사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던 검사들을 지방으로 다 자천시켰는데 그 순간에는 침묵합니다. 침묵을 하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신임 검사들 신고식 이런 거 받을 때 한 번씩 툭툭 이야기하죠. 독재 이야기하고 전체주의 이야기하고 이절만 하면은 그런 메시지를 한 번씩 내놓습니다. 혹은 일종의 언론 플레이 비슷한데 언론 주변에 계속 헌법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이런 말을 흘려놓는 이런 것도 타이밍을 딱딱 봐서 그때그때 나왔습니다. 지금 지나놓고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는데도 적극 대응하지 않았죠. 약간 침묵하다가 딱 카운트다운을 한 겁니다. 국정감사 날짜까지 10월 22일 국정감사 대검 국정감사가 있으니 거기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국정감사장에서 나는 추미애의 부하가 아니다. 사기꾼 말을 듣고 수사지휘권 박탈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막 쏟아냈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서 김도읍 의원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정치를 하실 생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즉답을 안 합니다. 즉답을 안 하고 봉사하겠다. 그 봉사에 정치도 포함되느냐 그러니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여지를 딱 남겨줘. 자,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것이고 또 그 작심 발언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15.1% 나오니 그 이후에 어쨌든 예정된 일정이라고 해도 대전 가고 대전 고검지검 방문하고 또 내일은 진천 갑니다. 법무부 연수원. 진천에는 부장검사들 교육을 하러 가는데 거기 진천에는 핵심 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자천돼서 가 있죠. 하필 거기 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차장검사 교육을 또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타이밍에 딱딱딱 맞춰서 윤석열이 일종의 대권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윤석열의 정무적 판단력은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의 지지율은 그냥 외부 환경 때문에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니다.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강폭 행보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